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삼형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을 모르고는 논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여전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가 올해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삼성, LG, SK, 현대차, 포스코를 제외한 기업들 중에서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시 66조, 이거 아침 기록입니다. 아침에 66조 기준으로 66조다. 그리고 이제 MSCI에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개인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기관들의 쇼커버링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조금 받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게 여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이 시기, MSCI 지수 편입 발표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행보 혹은 상승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발표하고 나면 재료의 소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때 한번 또 매물 떨어지는 거를 조금 더 구매하시고 장기 투자하시는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체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박순영 이사님이죠. 대머리 아저씨, 배터리 아저씨.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100만원, 200만원인가요? 200만원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 인터넷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뭐 200만원이면 100%의 수익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전문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 뭐 2, 3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은 사실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NF, NLF 코스피로 지금 간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오늘 또 좋았죠. 나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들. 자, 공매도 타겟이 된 종목들 살펴보시면 지금 최근에 다 좋은 모습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았죠. 특히나 제가 최근에 언급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재료, 그리고 장비주죠.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공매도가 많았지만 그 공매도를 뛰어넘고 올라가고 있고, 공매도로 빌린 주식 갚으려고, 자, 다들 알겠지만 공매도를 치고 나면 우리가 허위로 매물을 팔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이래 떨어졌을 때 이거를 다시 사서 되갚아야지 이 떨어진 만큼의 수익을 내는 게 공매도인데, 지금 공매도를 쳐놓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이래 올라간다면 이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0만원을 넣었는데 이 100만원을 원금 초과 손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식은 내가 아무리 상장 폐지 100만원을 넣어서 만약에 기업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내가 잃는 돈은 100만원이 끝이죠. 그런데 공매도는 아니죠. 공매도를 만약에 친다, 특히 개인들이 공매도를 친다 하면, 이게 만약에 내가 100만원을 넣었지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게 손익이 1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라는 거는 사실은 초보들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너무나 공매도의 어떤 함정이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간 연장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예외라고 보시면 되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쇼커버링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놀리면 사고 싶은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포스코 주들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전부 다 최근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엄청나죠.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166%, 이거 오늘 그 장 마감 전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주, 그리고 뭐 리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라는 게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이고, 지금은 2차 전지주가 핸들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핵심 소재, 의존 높은 K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자, 이제는 나중에 차를 이제 이렇게 많이 팔게 되면요. 2020년에 13만 5천 대를 팔았다라고 봤을 때 2030년 예상치가 362만. 하지만 이 배터리가 펫배터리 혹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뭐 세비캠이라 뭐 이런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뭐 선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많이 갔죠. 많이 갔긴 한데 이 펫배터리에 대한 어떤 이슈도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전기차들이 앞으로 이제 점유율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이 배터리에 대한 펫배터리에 대한 점유율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전지 재사용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위기라면 위기죠. 전기차가 지금 판매량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현재 지금 배터리 업체들 재고가 조금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결론적으로 전기차에 공급을 하는 거죠. 이 차량 한 대당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데 이 차량이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팔린다면, 뭐 경제가 좋지 않거나 혹은 뭐 다른 대체 에너지가 나오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만약에 이 차들이 안 팔린다면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공급은 많이 되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가진 분들은 계속 쭉 갖고 가도 되지만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는 시젠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고점에서 잡았다가 사실 지금 좀 많이 후회하고 있는 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폭주하고 있는 이 전기차 배터리도 언젠가는 행보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 혹은 지금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확실하고요. 근데 이 전기차만 늘어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전 시설이 계속적으로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 전기차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도 사실은 없잖아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 뉴스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는 재무제표를 거의 중점적으로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재미를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우리가 금리가 낮았을 때, 초저금리 시대였을 때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도 돈을 많이 자금을 유동했어요. 자금을 많이 빌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돈을 안 빌리면 손해였죠, 그때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빌렸죠.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개인의 부채가 사상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슈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채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들, 그리고 채권의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파산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종목을 살 때 재무제표가 보조지표긴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디폴트 기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디폴트 헝다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쪽 지금 엄청나게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폴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돈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도 세계 기업들이 자산이 도산이 돼버리면 그게 연달아 도미노처럼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 괴물 폭염. 이란에 66도랍니다. 이란에 66도. 이건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는 52도.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빙산도 녹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지대이죠. 러시아에서 곡물지대 파괴해서
그 좀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일사료하고 대주사료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종목들 조금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20-30% 정도는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곡물 이슈는 지금 나온 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약간 행보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